더불어민주당 모경정 의원,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은 모 의원님께 좀 여쭤봐야 되겠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강선우 후보자가 조금 전에 그 사퇴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에 앞서서 박찬대 당대표 후보도 스스로 결단하는 게 좋겠다라고 입장을 올린 뒤에 연이어서 조금 전에 강선우 후보자가 이렇게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한 달 지명하고 한 달쯤 됐나요? 지금 강선우 후보자의 일련의 과정들이고 오늘의 사퇴 의사 표명까지 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기본적으로 강선우 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는 데 있어서는 그 능력이나 실력에 대해서는 분명히 검증이 잘 되었고 네. 믿을 만한 장관 후보자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지명이 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말씀하신 한 달여간의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면서 일단 강선우 후보자 자체가, 의원 자체가 많이 스스로가 좀 지친 게 아닌가 싶고요. 네. 동시에 어떻든 간에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가는 집권 여당의 모습으로서 그리고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이 하나의 길을 제대로 된 길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방금 전에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네네.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피로감을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그 피로감을 좀 뒤로 하시고 어떻든 간에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하는 집권 여당의 모습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의 모습을 좀 어여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모 의원님께서는 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또 대통령 후보 시절까지 쭉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가까이에서 지근거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계셨는데 사실 오늘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을 앞서 밝혔을 때 브리핑을 할 때 강효정 대변인이 특별한 상응변은 없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많이 고민한 흔적은 또 옆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또 오늘 자진 사퇴를 보면서 어떤 의중을 품고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 대통령의 의중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네. 누군가는 대통령이 뜻을 안 바꿨다, 고수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뜻을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 그 이면 아래, 수면 아래에 있는 여러 가지 고민의 흔적들을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상호 수석이 이야기하는 내용들, 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고민들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멘트들과 그다음에 집권 여당으로서 여당의 지도부의 여러 가지 많은 권한 또는 결정을 기다리겠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들을 계속 대통령실에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결국 중요한 건 지명만큼이나 어려운 건 철회입니다. 지명과 철회 그 사이에서 국민들의 눈높이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거에 앞서서 본인 당사자인 강선우 후보자가 본인 스스로가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은 대통령실에서 엄청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만은 네네. 그래도 모두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는 모습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우 의원님 지금 그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조금 전에 그 입장을 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늦었지만 자진 사퇴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면서도 지금 인사검증 시스템을 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는데 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단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먼저 네. 조금 말씀을 드리면 명백히 어울리지 않는 분이었죠. 여성가족부는 특히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부처인데 거기에 이렇게 갑질 의혹이 많은 분을 이렇게 후보로 지명한다는 것 자체는 매우 부적절했습니다. 네. 이분의 그 밝혀지지 않은 전 갑질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밝혀진 건 단순히 자기 집 변기를 고치려고 했다든지 무슨 쓰레기를 버리려고 했다 이런 것들인데 구체적인 걸 떠나서 46명의 보좌진을 바꿨고 또는 더 수많은 제보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심지어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잖아요. 네. 이거는 밝혀지지 않은 물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보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었고요. 왜냐하면 보좌진들이란 분들이 일반적으로 의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악행이 조금 불만이 있어도 쉽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다른 곳에서 취직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걸 쉽게 밝히기가 어려운데 네. 그거를 아름아름 주변 친구들이라든지 가족들이라든지 동료들이라든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미 여의도 바닥에 소문이 파다했다는 거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분이었고 여성가족부 장관에 전혀 어울리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인사검증에 있어서 굉장히 쉽고 중요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세평조회입니다. 조금만 물어보면 이분이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라는 부분을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강선우 후보자 같으면 그런 세평조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시스템이 충분히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네. 뭐 조금 전에 이렇게 보니까 저도 들어오기 직전에 봤는데 네. 강선우 후보자께서 SNS에 여러 가지 본인이 그 입장을 올리셨어요. 입장을 올리셨는데 너무나도 아쉬운 게 여러 가지 사과를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보좌진들에 대한 사과가 현재 보이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보좌진을 콕 찍어서 미안하다라는 말씀은 없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께 죄송한 마음 그리고 지지자분들 그리고 마지막에 죄송했습니다라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보좌진에 대해서라는 말은 없긴 하네요. 이게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단식 당시에 이불을 덮어줄 정도로 정말 너무 힘 있는 사람한테만 잘하고 오히려 본인보다 약한 사람, 본인 보좌진들한테는 뭐 갑질을 하고 악행을 하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강약, 약강을 해온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받은 분인데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여성가족부 후보자에서도 지금 낙마하게 됐는데 마지막 입장문까지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안하지 보좌진에게 미안하다는 말이 없잖아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저는 오히려 이분이 돌아가서 또 어떻게 보좌진들한테 보복 행위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봐야 될 것 모 같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퇴의 변에서 정작 사과해야 될 대상이 빠졌다라는 지적을 하셨거든요. 우재준 의원님이 이제 야당 의원으로서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뭐 일면 이해는 합니다만 이제 정쟁의 요소로 그만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라고 하셨는데 지금 저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나라의 목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네. 다만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 특히 그중에 보좌진 관련된 내용이 이번에 많이 두각을 나타냈습니다만은 네.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보좌진과의 당사자로서의 어떤 이야기를 차치하고 그건 당연히 겸허하게 본인도 부덕의 소치라고 밝힌 적이 있으니까 그걸 제외하고 정쟁의 요소로 삼으면서 과하게 부풀려져 있는 측면까지는 이제는 낙마한 상황에서 더 이상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저 사과문 또는 이 페북의 입장문에 보좌진이라는 표현이 없긴 합니다만 그 부분은 이제 국회의원 강선우와 보좌진의 관계로서 또는 사인과 사인의 관계로서 분명히 풀어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저기에 내용이 없다고 해서 마치 강선우라는 사람이 뭐 반성을 안 했다, 성찰을 전혀 안 했다, 그리고 저 진위가 왜곡된다, 마치 또 강약약강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당한 문제 제기를 넘어선 어떤 인격 말살의 현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우 의원님 이런 부분도 좀 여쭤볼게요. 사실 지금 기류가 좀 감지가 좀 덜 됐던 부분이 지금 임명 전에 강 후보자가 업무 보고를 정부 부처에서 이제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또 하나가 내일이었거든요. 시한이 재송부 요청 시한이 대통령실에서 그렇다면 특별한 기류 변화가 없이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강 후보자 간에 어떤 교감이 없이 자진 사퇴 의사를 본인이 판단해서 올린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모로 다양한 압박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에 저는 민주당이 이 사건을 다루는 모습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적절한 모습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갑질류 사건, 이렇게 그 상하관계가 있는 경우에 사건이 일어나면 처리하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이건 근로기준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먼저 신고자를 보호하는 조치부터 합니다. 진상조사를 하기 전에 신고자가 약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우선은 보호를 하고 그다음에 진상조사를 한 다음에 사실관계가 어떻게 된지를 찾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함부로 혹시나 그 신고자가 나쁜 사람이라는 걸 쉽게 단정하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나 이분이 정말 큰 용기를 내야지만 이런 걸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 잘못된 분위기가 이 사람의 신고자 자체를 신고 자체를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예. 근데 최근에 민주당에서는 마치 신고자 자체를
뭔가 이상한 문제가 있었는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한다든지 또는 뭔가 의원들이 계속해서 동료 의원인 강선우 의원을 더 보호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든지 이런 모습들은 매우 부적절한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나마 그래도 저는 민주당에 조금 희망을 거는 건 그래도 물밑에서 민주당 뭐 보좌진 협의회라든지 또는 몇몇 의원분들이라든지 이소영 의원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금 부적절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물밑에서 아마 그런 여론들이 좀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압박을 좀 받아서 강선우 후보자께서 이렇게 사퇴하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이 살아있는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적으로 표현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보좌진 관련된 문제도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김남희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도 이런 계기를 통해서 본인에 대해 성찰을 하게 됐다라는 메시지도 내보내셨고 당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좌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 저 자신은 또 혹시 그럴 만한 우려 또는 오해를 낳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됐고 네.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자체에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민주당의 모습이 만들어졌다 생각합니다. 네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저희 방송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강선우 후보자가 국민께 사죄 말씀을 올리면서 성찰하며 살겠다는 의사와 함께 여가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말씀 나눈 와중에 이게 나왔던 얘기들 중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이 일반 직장에 다니는 분과 또 의원과 보좌관 간의 사이 이런 관계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하는데 앞서 지금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민주당 지도부까지 불똥이 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강 후보자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 때문인데 이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 있어서 갑질은 약간 성격이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보좌진과 의원은 동지적 관점도 있거든요. 예. 식구 같은 개념이 있어요. 이 의정활동이라는 게 의원의 개인의 일이냐 아니면 이게 공적인 일이냐 이걸 나누는 게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선우 후보는 보좌진 갑질이란 이런 의혹이 있기는 하지만 또 그렇지 않다는 보좌진의 증언도 또 있었고 본인에 대해서 충분히 사과도 했고 지금 문진석 원내운영수석 부대표의 발언이 좀 논란이 되니까 문 의원은 이런 해명도 내놨습니다. 갑질이 당연하다는 취지는 아니었다. 대중은 갑질이 맞다. 사퇴시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원했을지 모르지만 국회의원 보좌진이 일반 직장과 다르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좀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 의원님 우선 네. 보좌진은 일반 직장인과 좀 다르죠. 어떻게 보면 세비를 받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구성되긴 한데 그러면 더더욱 이런 갑질 의혹 논란에서는 좀 멀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떤 의미에서 문수석 부대표가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당연히 단순히 보좌진 이 직장뿐만 아니라 모든 직장에서의 갑질은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곳이든 아니면 일반 기업이든 노동자로서 받아야 될 여러 가지 권리가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구분해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네. 당위적인 측면에서 이제 문진석 의원이 이 이야기를 한 거는 아무래도 국회의원 생활 또는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관계가 워낙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지점을 말하시려는 것이 좀 과하게 해석된 게 없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 진위는 결국에는 보좌진이 더 희생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보좌진들 얼마나 고생하는지 제가 잘 알고 저도 보좌진 출신으로서 보좌진들이 더욱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거에는 저도 200%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네. 우 의원님 지금 이 문 수석의 이런 발언들 또 해명들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 어떠십니까? 명백한 실언이고요. 예. 매우 잘못된 발언입니다. 보좌진은 전적으로 의원이 인사권을 지니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상하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의 사람에게 비대 수리를 시킨다든지 쓰레기 정리를 시킨다든지 그냥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기된 의혹 중에는 그렇게 해서 나가는 보좌진이 다른 곳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려고 취업 방해를 했다라는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이건 그냥 어떤 관계든 그냥 이게
뭐 이게 법상으로 보좌진이 어떤 뭐 법적 지위에 있든 그런 걸 떠나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그럴 관계입니다. 특히나 이 점은 민주당의 기존 기조하고도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게요. 예.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주장해 온 정당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배제됨 없이 소외됨 없이 보호하겠다라는 걸 끝까지 계속해서 주장해오고 있는 정당인데 그런 정당에서 있는 수석 부대표가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걸 시켜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모경정 의원님도 이런 걸 시켜본 적이 없으실 거고요. 수많은 의원들이 이 정도의 갑질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습니다. 네네.